병학사주 관련해서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터넷에 있는 자료인데 나물 스님의 자료예요. 나물 스님의 자료인데 제가 전에 적천수 천미를 강독을 했었죠. 번역을 해서 그럴 때 제가 이 사주 실관이라든가 여기에 개인적인 의견을 다신 분이 나물 스님 박주연 나물 스님이셨는데 우리 같은 처학자들에게는 또 이분의 관법을 한번 보면서 색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주를 실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참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해 주신 분들이 많아야 우리가 이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학습에서 좀 우리가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임수일주가 신월이죠. 가을에 태어난 물입니다. 그다지 나쁘진 않고요. 그런데 보면 지지가 전부 뭐예요? 신유술, 금이 많네요. 금이 이렇게 5개가 있고 해수에 뿌리를 두고 있죠. 임수가. 그 다음에 병화가 하나 있는데 병화는 뿌리를 두고 있지 않죠. 굉장히 약하죠. 물론 천간에서 병신합수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온총 뭐예요? 이거는 병화가 병신합으로 해서 수로 가버린다고 하면 금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주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금이 인성이 너무 많죠, 지금. 인성이 너무 많죠. 우리가 근데 앞에서 배울 때 인성이 너무 많으면 결국 내가 너무 신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인성이 많으면 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줄여줘야 되죠. 줄이려면 뭐예요? 인성을 극하는 뭐예요? 재성이죠. 재성을 눌러주거나 또는 비견, 겁재가 있어서 나에 대한 관심을 좀 형제들에게 돌리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병화가 금들을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합수를 해버리고 병신합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뿌리가 없어서 약하겠죠. 신금들을 다 누르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크게 치유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이 병화의 역할이 그다지 좋게 작용될 것 같지 않다. 이럴 때는 이제 재성이 좋게 작용 안 되는 거겠죠. 한번 볼까요? 임수가 신월에 인성이 왕한 계절에 태어났다. 그죠? 이게 전부 다 인성이잖아요. 그죠? 태어났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연주는 신유이고 일지에도 신금, 시간에는 다시 신금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금이 너무 많은 형상이 되면 신강하다는 것으로 말하기는 뭐가 찜찜하다. 그거죠. 우리가 인상으로 말하면 인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찜찜한 거죠.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 비해서 너무 나에게 인성이 많아요. 그럼 이거는 뭔가 신강하다고 이야기는 좀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 그쵸?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무조건 나한테 주는 게 많다고 해서 그걸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일간이 병이 들었다고 말할 만하다. 그래서 일간이 병이 들었다. 그럼 나를 치료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인성을 좀 줄여야 되겠죠? 아니면은, 내 대신 비견급제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인성이 금이니까요. 쟤는 화겠죠. 화가 있어서 금을 누르거나 금이 나 말고 다른 비견급제가 있어서 수로 좀 기운을 빼줘버려야 되겠죠. 너무 왕하니까요. 그래서 즉 금이 너무 태양에서 물이 흘러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할 것이다. 자, 물이 흘러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나에게로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수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개 있었다. 여기에 뭐 천간에 뭐 개수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있었다 그러면 나에게도 흘러오지만 비견 겁재에도 흘러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로지 나에게로만 관심이 집중돼 가지고 물이 흘러갈 방향을 찾지 못했다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흘러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상이다. 즉 인성이 오로지 누구에게만 집중돼 있다, 나에게로만 집중돼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사족을 좀 다루면 이분 이제 나홍 스님의 견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단지 억부법으로만 생각할 경우에 억부법은 뭐죠? 아까 재성으로 이 금을 누른 거였죠. 자, 임수가 있고
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눌러야죠. 인성을 누르는 것은 재성이었죠. 그래서 억구법이라고만 생각을 할 경우에도 용신은 왕한 금을 극하는 화가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일단 일간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고서 병약용신의 이론을 대입시키게 된다. 그러나 병약용신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 다만 억부의 이론이 대입이 되는데 정도가 좀 심하게 되면 병약이론을 대입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사실은 병약용신법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겠고 그 이치만 파악하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본다. 결국 억부 이론의 흡수를 할 참이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별도로 병약용신법을 등장시키지 않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고 되어서이다. 사실 하나도 줄일 거 있으면 줄여야 된다. 즉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 가급적 줄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병약용신도 결국은 억부용신의 한 종류로 봐버리면 되지 않냐라고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 너무 인수가 왕해서 이 금의 기운이 임수에게만 힘들어 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치료할 만한 그게 현재 마땅한 게 없다라고 보여져요. 화도 왜냐면 약하고 그 다음에 비급도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한 형국이다 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주를 한번 볼게요. 먼저 한번 저희들끼리 분석을 좀 해보면 자, 신금일주가 진월에 태어났어요. 진월에. 그러면은 여기도 토가 많네요. 무토, 기토, 무토, 술토, 진토, 축토. 그것도 인성이 지나치게 많죠. 지금 토생금이니까 인성 과다예요. 인성이 다다. 인성이 많아요. 그리고 금생수 이렇게 하나 빠지죠. 빠지죠? 식신, 왕한데 그래서 나로 가고 내가 가서 해자 상관이죠. 또는 식신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하나고 이 인성이 과다할 경우는 또 인성이 뭐예요? 인극식으로 그걸 해버리고 있죠. 해수를 깨버리죠. 술토, 진토가 뭐야? 해수를 극하잖아. 토국수로. 그러면 결국은 온통 힘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나에게 빠져나갈 게 없어요. 그럼 이걸 눌러줄 수 있는 거 뭐예요? 무토를 눌러줄 수 있는 것은 인성을 누를 수 있는 것은 재성이어야 되죠. 재성이 있어야 되는데 재성이 여기서는 목이 되겠죠. 간목이나 이런 게 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답답한 형국이 돼 보입니다. 자, 진월의 신금이 주변에 6개의 토가 버티고 있다. 그렇죠. 6개의 토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금을 묻히고 만다. 우리 토다금매 갔었죠? 토, 다, 금, 매. 몇자 이렇게 쓰나요? 토다금매라고 있었죠? 그래서 토가 많으면 금이 묻혀버린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서 빨리 흙을 걷어내야 한다고 서두르게 되는데 토를 걷어내는 것은 몫이다. 간목이죠. 목극토로 눌러줘야죠. 그런데 목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참으로 난리가 나는 것이라고 해야 할 참이다. 그래서 약이 없는 사주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답답하죠, 지금.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사주의 주인공은 여절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우선 급한 대로 수를 쓰긴 했다. 수를 쓴다는 뭐예요? 내가 기운을 좀 설기시는 거죠. 여기에 기운이 들어오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많은 물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내가 있고요. 여기서 나가는 관이 좀 요만해요. 물은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데 통로가 이렇게 작아요. 왜냐면 이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횟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로가 굉장히 짧고 들어오는 물은 많고 그럼 결국 물이 넘쳐서 나를 집어삼키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술을 쓰긴 했지만 결국은 목이 와서 뭐요? 이걸 좀 눌러줘야 되죠. 목이 와서 눌러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약이다. 그래서 약은 목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러한 사주는 병약의 이론에 해당되는 사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맞는 이야기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먼저 또 보시면 기토일주가 신금이면 가을이죠.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가을에 태어났는데 역시 금이 많네요. 금이 많고 토가 3개, 금이 많고 식상이 많죠. 지금 4가 있는데 식상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기운이 많이 설기당하겠죠. 내가 기운이 많이 설기당하겠죠. 그런데 다행히 나에게는 비겁이 있어요. 다 겁재만 있나요? 어쨌든 비겁이라고 할게요. 비겁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있고, 내가 하나 있고, 여기에 식상이 네 개가 있죠. 그러니까 비등비등해요. 내가 어느 정도 신강하면서 내 기운을 형제들 손발에 빌리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토가 뭐예요? 재성이죠. 그래서 재성이 이렇게 있고, 재성이 하나 있고, 그런데 이 식신이 많지만 형제 비교급제가 와서 형제들의 손을 빌려서 재물을 키워주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물이 많아지지 않을까. 뭐 이게 형제가 비견급제가 왔으니까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성이 이제 이 식신이 많은 게 이게 병이겠죠. 그렇지만 이게 비겁이 와서 도와주니까 이게 뭐죠? 이게 약이 되겠죠. 이게 약이 돼 보입니다. 볼게요. 자, 금이 너무 많은 상태에 있는 기토일주다. 그쵸? 금은 근데 식신이잖아요. 식신상관. 그런데 4개의 금, 1개의 수가 병이라 할 수 있겠다. 금이 많아서 허약해진 것이 병이라고 한다면 금을 극하는 화가 약이 된다. 근데 화가 없잖아요. 이걸 눌러줄 수 있는 화가 없죠. 화는 뭐죠? 여기서는 인성이죠. 인성이 지금 없어요. 일반적으로 병을 다스리는 것은 극하는 글자가 맞게 된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병의 기운을 살아나는 것으로 약을 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세약한 환자에게 보약과 치료약을 섞어 먹이는 것과도 같다고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도 같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금을 눌러주는 게 뭐예요? 화가 와야죠. 화, 병화라든가 이 정화가 와야죠. 그래서 이걸 바로 눌러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는 바로 암 치료할 때 바로 이게 뭐죠? 극하는 거죠. 극하는 걸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극하는 거 할 때 우리가 센 약을 막으면 그 환자가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무토 진토가 있어서 견딜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거를 아주 약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토 진토가 토생금으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나에게 도움은 안 될 수 있지만, 또는 이 무기합파로 재성을 합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 좀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치료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일단 치료를 하려면 비형균을 잡고서 보신시키는 것이 일반적 방법이다. 여기서 바로 그걸 하는 게 바로 이 비형균을 잡는 방법이고요. 자, 보신은 이제 기운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화가 와서 화생토를 해주거나 눌러주면서 또는 이 약을 병의 이 금들을 어떻게 해요? 설기시켜 주는 거죠. 이거를 설기시키는 거. 뭘로? 수로서. 이 방법이죠. 보신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사주에도 병이 있다고 간주하면 약은 거의 그 병을 극하는 글자가 담당한다. 이것을 보면 사주지도 일반적인 세상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일간이 하약하게 돼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의학에서 말하는 허증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이 나물 스님 이거를 이제 일간을 굉장히 약한 걸로 봤네요. 약한 걸로 봤는데 저는 이 무토 진토가 있어서 그렇게 약하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또 이게 신자진 수국도 돼버리고, 신자진 수국인데 자가 지금 왕지가 없죠. 진유합금 바뀌어버릴 수도 있겠네. 진유합금으로 무게합파 수가 없어져 버리죠. 그런 점에서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시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좀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 아까 봤을 때는 이 토가 있고 식신이 이렇게 4개가 지금 식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견딜만하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보는 거 뭐냐면 진토가 유금하고 합을 해버리면 진토가 없어지고, 자, 무게합화가 이렇게 합을 하면 무게합화가 되는데 무토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개수가 뭐예요? 재성이 수가 없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화로 바뀌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금은 하나가 더, 진토가 금으로 늘어났으니까 합이 돼서 이렇게 돼버리면 되죠. 이렇게 전부가 이게 금으로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금이 돼버리면
인성이 엄청, 그러니까 식신이 엄청 세죠. 자, 일간이 있는데 식상이 엄청 강해졌어요. 그런데 나의 우군 세력은 이 토가, 아까 제가 봤을 때는 토가 나에게 비견과 겁재가 있다고 했는데 실은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진약금으로 없어져 버렸죠. 무기화파로 없어져 버렸죠. 수도 없어졌어요. 수가 재성이죠. 그러면 수가 있었으면 여기 수였죠. 아생식, 식생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나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약한 형국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주를 볼 때. 그런 논리로 본다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나홀 스님께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이제 억지로 이론에 의해서 부합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토가 진화금으로 토가 없어지고 무기화파로 토가 없어졌으니까 일간을 도와주는 비견겁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화가 들어오지만 화도 실은 화극금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가상의 화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개수, 수마저 없어져 버리면 이 기토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고립무원의 상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명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또 분석을 해보면 병화일주가 5월에 태어났으면 불바다죠. 뭐였죠? 이건 또 인호술 화국이네요. 이게 술토까지 전부 뭐예요? 화국이에요. 화죠. 요 간목도 화로 봐야 돼요. 인성이니까 이게 다 불바다예요. 지금 이렇게 불바다. 그럼 불을 설계시키는 거는 뭐냐면 지금 기토가 3개가 있네요. 토가 3개가 있네요. 그러면 화가 화생토로 설계시켜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식상이 되겠죠. 식상. 그런데 축토, 무토, 기토가 다행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기토와 무토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축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도 화가 너무 조열하죠. 그러면 이 화가 조열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열해 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수가 필요하죠. 수가. 그런데 기토가 있어요. 설기시키기는 하고는 설기는 시키고 있지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설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물이 와서 물을 바로 끼얹어 버려서 꺼버리면 그러니까 물 좀 식혀주면 좋겠는데 수가 오면 어떻게 돼요? 무토가 극을 해버리죠. 토국수로. 그러니까 수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한번 보면 갑오월 병오 일주다. 한마디로 목화 세력이 대단하다고 해야 되겠다. 그렇죠? 목화 세력이 대단하죠? 연주의 무술은 얼핏 생각하기는 토이기 때문에 불기운을 설계해 줄 거로 생각되지만 조금만 주의 있게 살펴본다면 어림도 없는 얘기다. 술토는 그렇죠? 술토는 저토죠. 이미 오술의 화국 형태, 인호술 화국이 됐잖아요. 형태로 띄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불기운을 흡수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맹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병화는 매우 열기가 넘친다는 얘기를 하게 된다. 현재는 그래 보여요. 전부 이렇게. 그렇다면 처방은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가? 일단 불기운을 빼야 된다. 화생토, 토를 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 있으면 제일 좋죠. 물이. 근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물이 있어도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 무토, 기토 이게 다 막고 있죠. 물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이미 토기운이 상당히 강하다. 어설픈 물은 명암도 내미지 못할 상황이다. 그 이야기의 그 말이 수가 오면은 수가 와서 이 불기운을 좀 꺼주면 좋겠지만 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토국수로 수가 들어와도 불을 꺼주기 전에 먼저 토에게 막혀버린다는 거죠. 명암도 내미지 못할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차선책을 강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상은 화생토로 맡긴 기운을 흘려보내는 작전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식상으로 기운을 설계시키는 게 마땅한데 다행인 것은 화가 강한데 토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축토는 습토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진술, 축, 미 이렇게 이야기했죠. 진술, 축미에서 진토와 축토는 뭐다? 습토예요. 그래서 습토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물기가 있다는 거죠. 진토 속에 뭐가 있어요? 개수가 있어요. 축토도 마찬가지 개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냐면 진은 봄의 끝자락, 축토는 겨울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물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습토이기 때문에 토생금도 되고 그 다음에 화의 기운도 설계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술토 밑에는 뭐다?
저토예요. 메말라 있는 토다. 저토. 그래서 토생금이 안 돼요. 물기가 없는 토는 토생금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미 물기가 없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빨아 설계시킬 만한, 화의 기운을 뺏긴다는 건 화의 기운을 뺏을 만한 게 뭔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기가 있어야 그거를 말리면서 불의 기운을 빼내는 거죠. 말리기 위한 에너지를 쓰게 만들면서. 그런데 물이 없으면 그런 기운을 쓰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그런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축토가 있는 게 그나마, 축토가 있어서 이 무토 기토로 이 기운을 설계시키고 있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뜨겁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강한 물이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축축한 토가 좀 많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좋겠죠. 자, 이상으로 잠깐 더 볼 게 있나요? 볼까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